우리 이제 개념 원리 34페이지. 왜 그래? 개념 원리 34페이지에 이제 로그의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번에 배웠던 로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 공식들이거든. 근데 일단 얘가 익숙해야지 얘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저번에 했었어. 그래서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적용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적용하는 게 까다롭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 뭐 그런 거가 좀 판단이 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로그 계산을 잘 하려면 여기나 이제 밑변환 공식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여러 가지 공식들 이런 거 다 원활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공식 설명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보면은 로그 A의 B라는 게 있죠. 근데 이름이 미체 변환 공식이잖아.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게 부재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보면은 로그 A의 B인데 이거 분수잖아 분명히. 근데 특징이 뭐냐, 요 A는 여기 와 있죠, 요 B는 여기 와 있고 밑을 C라는 제3의 밑을 써가지고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저게. 그럼 C에 대한 조건은 뭘까요? 그냥 밑이면 되는 거야. 밑이 될 수 있는 숫자면 다 돼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C를 어떻게 잡느냐가 그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성립하는 조건은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밑 조건 있잖아, 0보다 크고 1만 아니면 저 등식 자체는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C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효율적으로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건데,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증명을 하려고 내가 이거 써놓은 거거든? 써놓은 건데, 증명 자체는, 솔직히 시험 문제 푸는 데서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궁금하잖아.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혹시 안 궁금한가? 궁금해요? 어때? 궁금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게 로그 A의 B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봤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로그 C의 A를 우리가 Y라고 한번 놔둬본 거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C의 A를 쓰느냐는 이유를 말하자면은 저렇게 해야지 증명이 되니까. 뭐 그게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얘는 B가 AX승 되지 않냐? 지수꼴로 바꾸면?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돼? A가 C의 Y승이죠. 그치? A가 C의 Y승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A 대신에 C의 Y승을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B는 C의 Y승의 X승이 될 테니까 C의 XY승이 돼요.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다시 로그로 표현을 할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너희들 좀 많이 들을 텐데, 이게 등식이잖아. 근데 등식의 양변에 우리가 이제 뭐 사칙연산을 해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죠. 우리 지수에서 양변을 똑같은 수로 거듭제곱을 해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지. 근데 로그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취한다. 로그를 취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밑은 C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좌변에 이제 밑이 C인 로그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도 밑이 C인 로그를 취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 등식이 성립했을 때 이 등식도 성립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이거는. 그치? 원래 값이 같으니까 얘네들을 진수로 하는 로그 값을 우리가 취해봐도 그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진수가 같으면 밑이 C인 로그를 얘네들은 이제 바꿔도 그 로그 값 자체는 동일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가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얘들아, 요거 이제 앞에 계산해봐서 많이 좀 알겠지만 XY 되겠지. 맞아요?
xy가 바깥으로 지수로 나가고 로그 c의 c는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xy를 애초에 우리가 정의했던 걸로 다시 써보면 로그 c의 b는, 자, 지금 거의 증명 끝났다는 거 혹시 보이나? 로그 x 대신에는 a의 b 곱하기 y 대신에는 로그 c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c의 a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딱 저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로 양변을 나누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증명 끝난 거 보이나?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증명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증명 과정을 안 해봤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막 괄호 넣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응? 증명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증명 자체를 직접 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괄호 넣기 정도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로그 계산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있으면 괄호 넣기 정도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명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 실전에서는. 대신에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어떤 상황에서 얘를 써야 되는지를 명확히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얘를 연습하고 밑에 것도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있잖아. 살짝 내가 한번 응용을 해볼게. 로그 a에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하고 진수를 서로 바꾼 b에 a가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얘들아 이거 무슨 수관계일 것 같아? 역수관계죠. 그렇게 예상이 되나? 그러니까 얘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얘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야. 그래서 곱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걸 딱 봤을 때 분모 분자 이렇게 좀 보여야 돼. 그러면 이제 곱하면은 1이 되고, 자, 이걸 뭐 다시 쓰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럼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역수관계가 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2에 9 곱하기 로그 3에 뭐 81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오케이? 곱하기야, 곱하기.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2의 3이라고 볼 수 있지. 그다음에 곱하기, 자, 81은 3의 4승이죠. 잘못 썼다. 81이라고 쓰면 안 되고, 미안. 여기는 어떻게 써야지 의미가 있냐면은, 뭐, 16 이렇게 써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럼 2에다가 4를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이 아까 배운 대로 무슨 수관계가 된다? 역수야. 그래서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고 답은 8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을까? 역수관계가 된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계산 연습을 해볼 건데, 지금 밑변환 공식에 대한 거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될 테니까, 이걸 좀 연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막 섞여 있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거기 37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에 1번하고 4번 요 두 개가 해당되는 거거든. 자, 일단 이렇게 풀어보세요. 필수 문제 4번에 1번하고 4번이야. 다른 거는 일단 조금 더 우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 필수 문제 4번에 1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 곱하기잖아, 지금 얘가. 전개를 해야지 얘가 풀리거든?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27의 4예요. 그 다음에 로그 16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2의 81 이게 아까 사실 밑에 공식이 더 있었는데 그걸 설명하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배운 밑변환 공식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풀 수 있어, 이걸 갖다가.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 보면은, 자, 밑이
좀 연관성 있는 숫자들이 서로 좀 돼 있지 않냐? 그치? 3하고 27, 16하고 32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래서 분수로 한번 바꿔보면은, 로그 3a인데, 그냥 일단 그대로 둘게. 플러스. 얘는 27은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인데, 밑을 아무거나 한번 잡아볼 텐데,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을 뭘로 잡든지 크게 상관이 없거든? 자, 그럴 때 보통 밑을 10으로 잡는데, 밑이 10인 로그를 그때 뭐라고 한다 그랬었지?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했고, 그럼 상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용 로그. 무슨 말이죠?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면 많이 쓰인다는 뜻이야. 상용 로그. 왜 밑이 10인 로그가 많이 쓰이느냐? 우리가 십진법 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진법 수체계를 가지고서 밑이 10인 로그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상용 로그인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밑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밑이 없는 로그다? 그럼 얘는 상용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상용 로그로 밑변환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분수로 표현하면 로그 27이니까 로그 27인데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나? 밑이 10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는 자 로그 4인데 4는 이제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가 되겠죠. 괜찮은가?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쓰면서 동시에 지수는 바로 바깥으로 다 뺀 거예요. 어렵나? 지금 얘는 그대로 썼고 얘만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 분수로. 이해돼요? 자, 뒤에 것도 해볼 건데 16이나 9나 30이나 80이 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방법으로 밑변환 공식을 다 써볼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 로그 2분의 2 로그 3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까? 뒤에 거는 자 32는 2의 5제곱이죠. 그치? 그래서 5 로그 2분의 자 81은 3의 4제곱이니까 4 로그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거의 끝났어, 이거 지금.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해볼 건데, 밑변환 공식을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역으로 적용을 해보면, 자, 근데 실전 풀이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풀지는 않아요. 내가 일단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로그 3의 2 플러스 3분의 2만 빼고, 로그 3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뒤에 것도 해볼게. 뒤에 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에 로그 2의 3 플러스 5분의 4에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을까? 응? 나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 위에 거 조금만 지우고 할게. 자, 요거 이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로그 3의 2, 로그 3의 2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동료항 계산하듯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1이 있고 3분의 2가 있으니까 3분의 5에 로그 3의 2고요. 오케이? 그럼 뒤에 것도 가능하지 않냐? 얘는 10분의 5,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8. 맞지? 10분의 5랑 10분의 8이니까 10분의 13. 10분의 13. 10분의 13 로그 2의 3이야, 얘는. 그리고 중간은 가운데는 곱하기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배운 바에 의하면 로그 3의 2랑 로그 2의 3은 무슨 수관계? 역수관계야. 그래서 약분돼서 1로 사라져요. 그럼 이제 얘랑만 곱한 게 답이 되겠지. 그러면 5, 20, 2, 3은 6분의 13.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 이해될까? 자, 이건데, 자, 여기 잠깐 다시 봐봐. 어차피 이제 그 뒤에 공식처럼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숫자 있잖아. 이런 숫자를 내가 이제 분수꼴로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대번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어차피 얘가 밑변환 공식 쓰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그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얘는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밑에 있는 거듭 제곱도 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빠져나왔어? 지금 보니까? 역수로 빠져나왔죠. 맞아.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분의 2에 로그 3의 1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걸 약간 공식처럼 이제 요약을 해볼게.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되잖아? 그러면 n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거 공식 설명 안 하고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역시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게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이유거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는 이게 딱 공식처럼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알아두면 뭐 워낙 편리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4번 해보라 그랬는데 4번은 우리 그럼 할 수 있지 않을까? 4번. 자, 솔직히 4번은 바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일 것 같아, 이거? 1이죠. 거기 보면 밑하고 진수가 똑같은 수가 결국 다 들어가 있지. 그럼 밑변환을 시키면 분모 분자가 다 약분이 되면서 그냥 1이 돼버릴 거야, 이거는. 그렇게 보여요? 응?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공식 설명을 해볼게. 34페이지에 그 3번에 있는 공식을 설명할 차례인데, 자, 거기 보면 3번에 1번 같은 거는 이제 알겠죠, 그냥. 3번에 1번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거, 여기가 다시 34페이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 된다. 역수관계니까. 그치? 근데 하나 더 써놨는데, 역시 교과서에는 이런 걸 공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자주 나오니까 써놨어, 거기 보면은.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내가 밑에 있는 건 분모로, 위에 있는 건 분자로 좀 보라라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A, A, C, C, B, B 이렇게 쓰니까 얘네들은 곱하면 1이 되겠죠. 아까 그 문제 그대로야, 그냥. 자, 그리고 2번이 아까 여기다가 이제 정리했던 그거지. 2번이 뭐라고 돼 있어? 로그 A의 M승, B의 N승은 M 나올 땐 역수로 얘는 그대로 나와서 M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된다. 자, 두 번째 공식 이해되죠? 자, 이제 세 번째 걸 얘기할 건데, 그 세 번째 거보다 네 번째 걸 일반적으로 좀 외워두는 게 좋거든? 그래서 네 번째 거를 보면은 A에, 자, 이게 뭐라고 쓴 걸까? 로그 C의 B 자체가 지수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에, 이게 뭐라고 그러네? 로그 C의 B승. 이거죠. 자, 이거는, 자,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은, 요 A랑 B를 바꿔 써도 같은 값이에요. 바꿔 써도. 이거 좀 되게 독특한 건데, B의 로그 C의 A승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결정적인 소리가 뭔가 이해가 될까? 이거 되게 많이 쓰여, 얘들아? 밑변환하고 이게 좀 핵심적인 공식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역시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A의 로그 C의 B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 근데 저 X에다가 밑이 C인 로그를 또 한번 취해 볼 거야. 그래서 로그 C의 X라고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얘는 로그 C의 A의 로그 C의 B승 이렇게 되지. 그래요? 자, 그런데 로그 C의 B 자체가 지수잖아. 그럼 쟤를 바깥으로 빼는 게
가능하죠. 그치? 바깥으로 빼는 게 가능해. 그래서 요거는 뭐랑 같냐? 로그 C의 B 자체를 바깥으로 빼고 로그 C의 A를 이렇게 곱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 곱셈은 교환 법칙이 되잖아요. 그치? 곱셈은 교환 법칙이 되니까 로그 C의 A를 앞에다가 쓰고 로그 C의 B를 뒤에다 써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번엔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를 뭘로 올릴 수 있어? B의 지수 쪽에다 이제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게 로그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였잖아. 그래서 로그 C의 B의 로그 C의 A승하고 같아지거든? 증명 끝난 거 보이나? 자, 그러면 X는 결국 뭐랑 또 똑같아진다는 거야? B의 로그 C의 A승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A의 로그 C의 B랑 B의 로그 C의 A승은 같은 값이고, 역시 증명보다는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주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에서 많이 쓰이느냐, 이런 문제에서 좀 쓰여요. 봐봐. 자, 2에 로그 2의 3승이라는 숫자 있다고 해보자고. 저거 짐작이 되나? 로그 2의 3이 현재 지수로 들어가 있지. 저거 얼마일까요, 값이? 저게 3이에요, 3. 저게 3인데, 아까 이거랑 뭘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얘랑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3의 로그 2의 2승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는 1이 되잖아. 그래서 답은 3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냐? 로그 2의 3은 이거 무리수거든. 근데 2에다가 어떤 무리수 지수를 했는데 걔가 유리수가 딱 나오는 거야. 안 신기해요? 좀 신기한 그런 결과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특징이 뭐냐면 특징 이제 얘기를 해볼게. 요 밑하고 여기 있는 밑하고 숫자가 거듭제곱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바꾸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유리수로 딱 나오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주 쓰이는 공식이 이거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로그 공식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배웠던 공식하고 이거랑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막 푸는 거 계산 연습을 우리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필수 예제 4번에 1번, 4번 하자고 했는데 이제 2번하고 3번을 해볼 차례거든. 자,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지.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이 공식이 거의 쓰인다고 봐야 돼. 거기 2번, 3번을 해보세요. 필수 예제 4번에 2번, 3번. 그래서 처음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 38페이지에 필수 문제 5번부터 그냥 바로 풀이를 좀 해볼게. 필수 문제 몇 개 묶어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체크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거기 3개의 숫자가 있는데 A가 자 2에 1 플러스 로그 2의 4승이에요. 응? 로그 2의 4승? 왜 이렇게 줬지?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B는 로그 3의 81의 루트 3. C는 2로그 4의 64 루트 8이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네. 자, 이거는 그냥 값이 계산되죠? 그렇지 않나? 로그 2의 4가 2니까 그냥 2의 3승이지. 그냥 이렇게 놔둘 거고, 81과 루트 3도 전부 3과 관련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다 유리수로 계산이 되지. 그치? 그래서 로그 3의 81은 3의 4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결국 얘는 지수만 이렇게 남아서 2, 4, 8,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2의 로그 4인데 요거는 2의 제곱으로 바꾸자 그랬지? 그지? 그다음에 64는 2의 6승이죠? 2의 6승이고, 그다음에 루트 8은 2루트이니까 2에다가 2의 2분의 1승 이렇게 그냥 곱해진 거지.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요게 분모로, 그러니까 역수로 나가기 때문에 얘랑 얘 지워도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치?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2분의 2 돼서 결국 이제 1이 돼서 사라질 거고, 얘는 결국은 그러면은 6에다가 1에다가 2분의 1 더한 값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7에다가 2, 7, 14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뭐 이거 크기 관계 너무 명확하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는 8, 얘는 2분의 9, 2분의 15 해서 A가 지금 현재 제일 큰 숫자고 그 다음에 C고 제일 작은 게 B 이렇게 되겠네. 아, 중간 계산 과정 때문에 낸 문제구나. 이거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값 이렇게 구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그냥 바로 다음 거 볼게요. 필수 문제 6번. 자, 양수 x, y, z야. 뭐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조건이지. 자, 로그 2의 x 플러스 2 로그 4의 y 플러스 3 로그 8의 z 이퀄 1이다. 뭐 문제 구하는 게 뭔지는 아직 안 보긴 했는데 그 2랑 4랑 3이랑 8랑 매치가 좀 잘 되죠. 그치? 아까랑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 그냥 2라고 보면 되겠죠. 나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역시 3하고 지워지면서 2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요거 마치 내가 약분하듯이 이렇게 썼는데 괜찮을까? 자, 그러면 결국은 로그 2의 x, y, z가 1이 되니까 x, y, z는 결국은 2라는 뜻이죠. 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하는 게 2의 x승에 y승에 z승인데 지수법칙에 의하면 지수법칙에 의하면은 2의 x, y, z승 될 테니까 2의 제곱돼서 4가 된다.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 확인 체크는요. 63, 64번인데 63번 비슷하게 될 것 같거든? 그래도 계산하는데 좀 의미가 우리 있으니까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 체크에 63번하고 64번을 지금 해보세요. 자, 38페이지에 64번 확인 체크. 자, 요거를 보면은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 이퀄 1이야. 자, 그때 로그 A에 A의 세제곱, B의 제곱. 자, 이것의 값을 구할 수 있대. 자, 근데 잘 보면 있잖아. 조건식은 하나죠. 그렇지? 조건식은 하나고, 자, 문자는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럼 A,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해요. 못 구해요. A랑 B 사이의 관계밖에 안 나와. 관계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일단 B의 세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나? A의 제곱분의 1이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문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B의 세제곱이 A의 마이너스 2승하고 같아. 근데 여기 구하는 걸 보면은 B의 제곱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양변에 몇 승 하면 B의 제곱이 나오죠? 3분의 2승 하면 되죠. 그래서 B의 3승에 3분의 2승 이퀄 A의 마이너스 2승에 3분의 2승 이렇게 되니까 A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아 뭐야 A가 아니지 정신이 좀 딴 데가 있었나 봐. 이렇게 되니까 B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죠. 그래서 B의 제곱 대신에 이제 얘를 대입을 할 거야. 얘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니까 요거 자체를 넣어야 돼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야. 자, 이러면 이제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치? 그래서 로그 A의 자, 3-3분의 4니까 3분의 5승 되나요? 그래서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허무해요? 그래서 문자 줄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명확히 이해는 되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이거 자체가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난이도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도 풀립니다.
필수 문제 7번. 거기 보면 뭐 그 유형을 제목처럼 써놨는데 그냥 문제를 볼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로그 10의 2는 A라고 주어졌고 로그 10의 3은 B라고 주어졌대. 자, 그랬을 때 다음을 A하고 B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1번에 보면 로그 10의 1.08 이렇게 돼 있지. 자,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이나? 자, 일단 소수는 너희들 봤을 때 로그랑 안 친하겠지. 분수가 무조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수로 바꿔볼 거예요. 로그 10의 100분의 108. 자, 그리고 이제 숫자가 크잖아. 그럼 108을 뭐 하고 싶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죠. 자, 108이 소인수분해하면 뭐 되지, 이거? 잠깐만. 2 곱하기 54. 6, 9, 54니까 2의 제곱에 3의 세제곱인가? 맞아요? 4, 7, 28, 4, 7, 28, 4. 맞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자, 그래서 로그 10의 100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면 자, 이제 분수니까 뺄셈으로 분리를 해야죠. 그 처음에 저거 계산할 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로그는 분리돼 있으면은 하나로 뭉쳐야 되고 뭉쳐져 있으면 다 분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 뭉쳐져 있으니까 분리를 다 해주세요. 분리를 다 해주면은 일단 로그 10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자 로그 10의 100인데 이것은 10의 제곱이죠. 그치? 자 그럼 이거 얘들아 한 번에 쫙 분리되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로그 10의 2 플러스 3 로그 10의 3. 자, 얘는 2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죠. 그럼 이제 대입만 이제 해주면 되겠어. 자, 2a 플러스 10의 3은 b니까 3b 마이너스 2. 얘가 최종 답이지. 얘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쉽게 나온 문제예요. 쉽게 나온 문제고. 자, 2번도 한번 볼게. 로그 60의 얼마? 300이죠. 자,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크네, 그치? 60에 300인데, 자, 밑변환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냐, 이거는? 아까 얘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걸 쓸 수 있었어. 근데 얘는 밑이 다르잖아.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밑을 얼마인 로그로 밑변환을 해야 되겠어? 10. 그래서 로그 10에 60, 로그 10에 300. 당연히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60하고 300을 전부 소인수 분해를 해볼 거야. 근데 300은 굳이 소인수 분해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60도 사실은 어떻게 보는 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소인수 분해까지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로그 10의 10은 이제 1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고 얘도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로그 10에 3 곱하기 100이 낫겠죠.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로그 10에 2 플러스 로그 10에 3 플러스 자 마지막 건 로그 10에 10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쓸 거야. 얘도 마찬가지. 로그 10에 3에 플러스 로그 10에 100인데 걔는 2가 되겠죠. 자, 이제 A, B로 다 넣어서 최종 답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로그 10에 3은 B니까 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할만하지? 이렇게 이제 밑변환 같은 것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밑에 것도 바로 풀면은 헷갈릴 것 같아서 비슷한 유형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확인 체크 밑에 65번이거든? 확인 체크 65번인데 4개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1번, 2번, 3번, 4번 있죠? 요 4개를 1번은 좀 쉬워 보여서 우리 2번, 3번, 4번만 해봅시다. 2번, 3번, 4번. 자, 풀이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밑에 있는 필수 문제 8번을 볼게요. 비슷비슷하면서
또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 8번. 자, 10의 x승이 a, 그 다음에 10의 y승이 b, 그 다음에 10의 z승이 c예요. 자, 일단 뭐 문제를 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그 계산에 있어서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빨리 로그로 한번 바꿔보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로그의 정의죠, 원래. 맞아요? 응, 로그의 정의야. 이게 로그의 정의긴 한데, 잠깐만 보면 있잖아. 아까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잖아?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맞아요? 그럼 좌변은 x 된다는 거 바로 보여요, 저거는? 그래서 x는 로그 10의 a랑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애초에 처음 배웠을 때 정의를 써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둘 다 자유롭게 돼야 돼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이때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게. 자, 1번. 로그 a의 b죠. 자, 이거 봤을 때 밑변환 공식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 얘는 밑이 a인데 우리가 표현한 것은 다 로그 10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밑변환을 써야 되는 거야. 자, 문제 자체가 다음을 x, y, z로 나타내시오잖아. 자, 그러려면 이거나 이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밑이 현재 10이 아니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쓰면 밑이 10인 로그로 써야 되겠지? 자, 선생님이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난 밑이 100인 걸로 할래, 이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10의 a에 10의 b 해서 10의 a는 x, 10의 b는 y 해서 답은 x분의 y가 되겠죠. 자, 뭐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번 한번 봐봐. 로그 루트 b의 c지. 마찬가지야. 밑변환 써야 돼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면, 자, 이거 한 방에 혹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될까? 루트 b니까 b의 2분의 1승 돼서, 자, 그 다음에 로그 10의 c. 이렇게 되니까, 자, 10의 b는 y, 10의 c는 z니까 2분의 1 y분의 z, 즉 y분의 2z가 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 괜찮아요? 자, 바로 확인 체크 66번 해봅시다. 확인 체크 66번. 뭐 요거는 비교적 좀 할만하지 않을까. 자, 우리 40페이지의 필수 예제 9번이야.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중요한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지수에 있었지, 이런 문제. 지수를 이용해서 풀면, 왜 25는 10의 x분의 1승, 4는 10의 y분의 1승 한 다음에 얘네들을 변변 곱했죠. 그치? 변변 곱하면은 25 곱하기 4에서 얘는 100이 되고, 얘는 10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승이 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2다. 이렇게 풀렸거든? 그치? 근데 요거 이제 지수로 풀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 지수 같은 경우에 이걸 복잡하게 내면 생각하기가 꽤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로그를 써서 한번 풀어볼 거야. 로그를 써서 푸는데 처음 보면 이걸 왜 로그를 이렇게 어렵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지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려고 만든 게 로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그로 표현해서 푸는 게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 자, 먼저 25의 x승은 10이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을 구하라 그러면 x를 직접 구해서 집어넣고 y를 직접 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x는 로그 25의 10이에요, 지금. 정의되면은. 정의된 거를 이제 보면은. 근데 y는 같은 식으로 하면 뭐야? 로그 4의 10이죠.
이제 이거를 그냥 구하는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로그 25의 10분의 1 플러스 로그 4의 10분의 1 이렇게 되거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얘네 둘을 역수 25의 10의 역수는 로그 10의 25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10의 4. 자, 이렇게 되면 밑이 10으로 통일됐으니까 계산이 가능하지. 그러면 로그 10에 25 곱하기 4가 되면서 로그 10에 100이 되고 얘는 로그 10에 이거 100이야 100 10의 제곱이니까 답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수가 더 낫지 않냐? 근데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낸 문제에서 지수가 나와 보이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로그식 풀이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풀이 자체가 좀 명확하거든? 명확하고 계산은 더 길어 분명히. 계산은 더 긴데 굉장히 뭐랄까 클래식한 방법으로 풀리죠. x랑 y를 그냥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은 긴데 생각보다 로그 계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문제는 푸는 데 있어서. 그냥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수로 풀지 말고요. 로그의 성질을 써서 이제 풀어보는 걸 해볼 건데 67번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아. 확인 67번. 자, 로그를 써서 풀어봐봐. 자, 필수예제 11번인데 자, 로그 2의 7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 우리 루트 배울 때 저희가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또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일단 로그 2의 7이라는 숫자가 자, 지금 보다시피 로그 2의 4보다는 크고 로그 2의 8보다는 작습니다. 요거는 밑이 같을 때 진수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근데 로그 2의 8은 3이고 로그 2의 4는 2가 되기 때문에 자, 로그 2의 7은 일단은 무리수인데 2. 얼마 이렇게 계속 나오는 무리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수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2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 근데 소수 부분 B는 자, 우리 루트 처음 배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곱근 배울 때도 얘기했었는데 자,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만 쏙 빼내면 뒤에는 이제 소수 부분이 나오니까 B는 로그 2의 7 빼기 2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식은 4에 3의 제곱 A가 이제 2니까 B는 로그 2의 7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일단 써보면 2에 로그 2의 7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현재 지금 로그 하나로 표현을 해야지만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3의 제곱은 9가 되겠고 자, 요 값을 여기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로그 2의 7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로그 2의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로그 2의 4분의 7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로그 2의 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배운 공식에서 2하고 여기는 4분의 7을 서로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4의 9 플러스 4분의 7의 로그 2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1이 될 테니까 자, 4에 9 플러스 4분의 7이 되고 분배법칙을 그냥 써서 곱하기를 해볼게요. 4, 9, 36 플러스 4에다 4분의 7 곱하면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3 이렇게 나오겠네요.